안녕하십니까. 큐트린 황상진입니다. 자, 이번 주제는 개정 후 첫 번째 중간고사 리뷰입니다. 2028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고1 학생들이 이번에 첫 중간고사를 치렀는데 이 첫 번째 시험에 대한 시장 반응들을 좀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자, 학생들 시험 다 잘 봤나요? 당연히 잘 본 학생도 있고 아쉬운 학생도 있고 그럴 테고 아주 당연히 퇴원생도 있고 신규생도 있고 하실 겁니다. 먼저 신규생 많이 들어온 선생님들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아쉬운 결과가 나왔던 선생님들 또 기말고사 시작하셨을 테니까 이제 막 시작하겠죠. 다시 심기일전 하셔갖고 좋은 결과 만들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강사로서 이것만 신경 쓰고 그냥 애들 시험 보는 거 잘 보고 안 보고 신경 쓰는 게 당연하긴 한데 시장 전체 흐름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두시면 큰 방향 잡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학생들 뭐 잘 봤다 못 봤다 이 반응이 아니에요. 중간고사 이전에 이 학원 시장이라고 하는 곳에 움직임들이 어떤 게 있었냐면 첫 번째로는 대부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정시로 유명한 고등학교를 기피하는 움직임이 시장에서 이미 보였습니다. 대표적으로 대치의 휘문고등학교, 그 다음에 목동의 강서고등학교 이런 정시로 유명한 정시로 정말 엄청난 성과를 내던 학교들이 갑자기 기피 대상이 됐어요. 그래서 1차에서 마감이 안 되고 2차까지 돌아서 이제 학생 수 정원은 채우긴 했는데 이미 시장에서 학부모들이랑 학생들이 우리 수요자들이 정시로는 지금 정시 온리 툴 원툴로는 이게 답이 안 나오겠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기준이 아마도 제가 전 영상에서 만들었던 그 서울대학교에서 발표한 2028 입시 개편 과정에서 1월 달에 발표를 했죠. 그 내용을 기반으로 요즘은 또 이런 내용들이 오면은 저뿐만 아니라 제가 나중에 한 이유는 이제 시장 반응을 좀 보는 게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입시 내용을 분석하시는 수많은 입시 컨설턴트 분들이 유튜브나 이런 매체들을 통해 가지고 엄청나게 내용을 전파를 빨리빨리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관심 있는 소비자들은 그런 내용들이 되게 빠삭해지는 것 같아요. 움직임이 확실히 빠릅니다. 자, 당연히 학교별 내신이 중요해지다 보니까 내신 전문 강좌로 쏠림이 예전보다 굉장히 심화됐습니다. 예전에는 뭐 중학교 때 다녔던 학원에서 마음에 들었어. 그럼 고등학교도 그 학원에 있대. 그러면 그래도 만족하니까 그냥 쭉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그냥 딱 끊고 자기 학교 발표 나면 그 학교 담당하는 학원으로 옮기는 게 학군지 기준으로 훨씬 더 심해졌습니다. 대치는 예전부터 이게 그냥 옛날부터 그랬거든요. 근데 목동은 이런 분위기가 더 심해진 게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다른 지역들도 제가 연락해 볼 수 있는 지역들 확인을 해보니까 확실히 내신 전문 강좌로 쏠림이 심화된 게 중간고사 이전의 시장의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수학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들은 학교별 강좌를 하지 않으면 고등에서 1, 2학년에서 살아남기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소규모로 소수 정예 규모로 개별 진도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시는 공부방이나 아니면 교습소 또는 작은 학원 사이즈에서는 아직까지 영향을 덜 받으실 수는 있겠지만 앞으로는 학교별 내신 전문 강좌가 아니면 고1, 2에서는 이미 강좌의 영향력이 자기 수업을 아무리 잘한다 해도 타이틀이 앞에 학교가 붙지 않으면은 모집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게 싶습니다. 올해 이게 정말로 심해진 게 많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예전에 똑같은 학교인데 작년에 5명 모였던 학교가 학교별 반이 왜냐면 그 지역에 작은 공부방들이 많은 지역이었는데 보통 대형 단과라고 해봤자 단과에서 5명 모이면 잘 모였다라고 하는 학교가 있어서 아무도 안 하려는 학교가 갑자기 학교 타이틀만 보고 갑자기 한 20명 정도 모인 케이스들도 종종 있습니다. 거꾸로 이제 그 작은 학원에 가던 학생들이 다 넘어온 거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굉장히 그 시장 트렌드에서 중요한데, 요새 그 여담이지만, 우리 그 백종원 씨가 몇 달 전까지만 논란이 생기기 전만 해도 굉장히 좋은 이미지였다가, 이슈가 막 생기고 나니까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시장에 많이 퍼졌잖아요. 그 순식간에. 이런 느낌으로, 그 서울대 2028 개편이 발표가 되고 나서, 2028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나 교육부에서 발표한 내용들이 나오고 나서,
이 등급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면서 여러 가지 영상들과 정보들이 무작위적으로 굉장히 그 유튜브를 포함한 여러 가지 SNS에서 퍼졌단 말이에요. 그 신뢰성 있고 시장에서 굉장히 전문가의 역할을 해주시던 분들도 이거 분석을 많이 해주셨고, 그래서 제일 먼저 머릿속에 들어오는 게 9등급제에서 4% 1등급, 합산 11%까지가 2등급이던 게, 그래서 1등급이 10%로 5등급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34%까지 2등급까지로. 이렇게 했을 때 인서울 명수를 단순 퍼센트로 계산을 해보면 1등급이 아니면은 인서울이 불가능하다라는 계산이 있으니까 이런 멘트가 거의 명제처럼 돼서 5등급제에서 1등급이 아니면 인서울이 불가능하다 라고 하는 마케팅이 확산이 됐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또는 대부분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틀린 말이 아니니까 이걸 마케팅이라고 제가 써놨지만 이건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중간고사 학교 타겟팅의 실험적 시도들이라고 해놨는데, 대형 학원들, 에서 특히 이제 수능 강좌가 강점인 학원들에서, 수능이 2028 기준으로 해서 수능의 영향력이 낮아질 거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신 쪽으로도 뭔가 우리가 가진 강점들을,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 라고 해서 베타 테스트를 해보자 라고 해서 중간고사 학교별 수학반을 만들고 거기에 컨텐츠를 붙였습니다. 학교별 모의고사 제공 이렇게 해서 이런 시도들도 하고, 수학도 갑자기 학교별 반을 막 쭉 깔아보기도 하고, 요런 중간고사 학교 타겟팅의 실험적 시도들이 여러 개가 등장을 했어요. 대형 학원들, 특히 자본을 가진 학원들 위주로. 다음에 수능 사회랑 과학 강사들이 양극화 선택이 굉장히 딱 두 개로 갈렸어요. 사회랑 과학 강사들, 수능 원래 강의를 하시던 분들이 절반은 2028 아이들을 먼저 만나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수능 강좌를 줄이던가 없애고, 그 다음에 예비 고1로 내려와서 고1 통합사회 통합과학 강좌로 내려오신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나머지 양극화의 반대편에 계신 분들은 수능 수요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주는 게 느껴짐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머무르시면서 2028 애들이 올라오는 내후년에 한번 내가 여기서 전국적으로 1등을 먹겠다라는 마인드로 내공을 쌓듯이, 산속에 들어가서 내공을 쌓듯이 컨텐츠를 쌓아가고, 그 다음에 강의 커리큘럼을 만들고 라고 하는 것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전히 고3에 계시면서 칼을 갈고 계신 분들과 학생들이 있는 곳으로 먼저 내려와가지고 여기에서 학생들을 먼저 만나면서 그쪽에서 학생들 성향과 그 다음에 통합사회, 통합과학에서 나올 만한 내용들을 같이 준비를 하시는, 이렇게 양분화돼서 시장의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그 전에도 말씀드린 내용들이 조금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학군지에 계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면 맞아, 나도 그런 거 봤어 라고 하는 것들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아쉽게도 제가 전국에 있는 모든 도시들을 확인해 본 건 아니라서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대치, 목동을 포함한 서울 주요 학군 지역들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동네는 안 그런데? 라고 하는 도시가 있으시면은 이런 분위기가 대세가 되면은 아마 좀 퍼질 것 같아요. 제가 세미나나 이런 데서 말씀을 드리는데, 예전까지는 대치에서 빅 트렌드가 된 것들이 그 다음 두 번째 레벨의 학군지라고 할 수 있는 목동, 분당, 요런 데로 넘어가는데 한 2년에서 3년 정도 걸렸고, 그 다음에 나머지 서울 지역들을 하고, 그 다음 지방의 주요 학군지로 내려가는데, 그 다음에 또 한 3년 정도 걸렸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도시까지 퍼지는데 또 한 3년 정도 걸렸어요. 근데 요즘은 워낙 SNS를 통해서 정보 확산이 빠르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가 대세가 된다고 하면은 얼마나 빨리 전국적으로 퍼질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요새 세상은 정말로 빠르게 전체가 하나의 트렌드로 움직이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중간고사 봤어요, 이제. 이후의 시장의 움직임들을 보니까 5등급제에서 1등급 압박이 현실화됐습니다. 그래서 5등급제에서 1등급을 못 받으면 인서울이 불가능하다라는 게 머릿속에 박혀 있다 보니까 딱 봤는데 1등급 아니야? 그럼 바로 학원 옮겨. 그래서 예전에는 보통은 중간고사, 기말고사까지 한 학기를 좀 해보고 나서 방학 때쯤에 마음에 안 들면 옮기는 케이스가 좀 많았다고 치면, 이제는 이게 땡겨져 갖고 중간고사 끝나자마자 바로 옮기는 수요들이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소비자들의 선택을 바꾸는 게 굉장히 빨라졌어요. 소비자들 이동이.
그래서 처음에 모집이 잘 됐던 곳에서 조금이라도 만족이 안 됐다 라고 하면 바로 튀어나가서 우르르 나가는 경우들도 있었고요. 거꾸로 처음에 모집이 좀 덜 됐는데 성과가 잘 나오면은 이번에 승기수행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학원 이동이 굉장히 활발해졌어요. 자, 다음 수학 학교별 내신 관련된 강좌들, 뭐 컨텐츠를 만드는가 이런 건 아직은 잠잠해요. 아직은 그렇게 뭐 기대할 만한 성과까지는 확 하고 올라온 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처음 시도한 거기 때문에 아마 시장에서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니즈들을 맞춰가는데 시행착오를 좀 겪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수학이라는 과목은 상위권하고 하위권이 같이 수업을 받기 가장 힘든 과목이기 때문에 다른 과목들도 물론 힘들지만 수학이 제일 힘들잖아요. 그래서 학교별 내신보다 레벨별 많이 시장의 대세로 자리를 잡았는데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대략적으로 이거는 그 완전 최상위권 아니고 한 중위권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강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모두 선생님들이 느끼셨을 거예요. 점점 더 심해지는 관리 압박. 이 관리 압박을 이제 우아하게 표현을 했는데 관리 압박이라고. 사실은 이런 거죠. 우리 애가 시험 못 보면 니 탓. 니 탓. 우리 애가 숙제를 안 해가서? 그럼 네가 하게 만들어야지. 뭐 이런 마인드잖아요. 근데 이게 뭐 한두 명이 그러면 진상학부보다 뭐 진상학생이다 이러고 넘어갈 텐데 이게 이런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대중화되는 느낌이 많이 드니까 그럼 결국은 이게 그냥 빅 트렌드가 되지 않았나. 학생들 공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저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공부 안 하려고 하는 거, 학습 태도가 안 좋아지는 거. 근데 이거를 고치는 것이 학생 관리라는 타이틀로 우리한테 다가왔고 이 압박이 훨씬 더 세진 것 같습니다. 심지어 클리닉을 열어놨는데 걔가 안 왔어. 근데 클리닉 시간이 부족하다고 퇴원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지가 안 왔어. 바쁘다고. 무슨 일이 있다고. 엄마한테 확인도 다 했어. 근데 클리닉 안 해줬다고 나가. 이런 말도 안 되는 희한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성적이 1등급이 안 나오거나 기대했던 점수가 안 나오면 이제 다 강사 탓이다 라고 하면서 나가는 소비자들이 점점 더 예민해지면서 자기 입장을 좀 더 강하게 얘기하는, 진짜 영상으로 남으니까 이제 곱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하는 게, 우리 강사들이 하는 게 강의하는 거잖아. 강의 지식을 전달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메인이라고 봤을 때 이게 아니라 학생관리라는 단어가 들어오면서부터 우리는 서비스직으로 훨씬 더, 원래도 서비스직에 해당하긴 했지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으로, 고객 감동을 만들어야 되는 입장으로 훨씬 더 많은 부분이 코어 밸류가, 핵심 가치가 이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런 것도 들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아이가 선생님 수업은 좋아하는데 이거 다음에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동한다, 퇴원한다 라는 얘기 들어보신 선생님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강의를 잘하는 건 당연한 거고 강사면 강의를 잘해야죠. 근데 서비스로 코어 밸류를 이동하는 게 눈에 띄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 서비스직이에요. 서비스직. 완전한 서비스직. 이 서비스직의 정의가 제 머릿속에 있는 거랑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머릿속에 있는 거랑 차이점이 다 다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서비스직은 무슨 잘못이 하나라도 생기면 다 강사 탓으로 가는 서비스직, 극한의 서비스직으로 코어 밸류가 이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수업만 잘해도 잘 따라오는 학생들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런 학생들의 비중이 점점 줄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맛있는 밥을 차려주면 됐는데 이제는 밥을 차려줄 때 사람마다 조금씩 맞춰갖고 반찬 하나씩이라도 바꿔주고 그 다음에 밥 먹기 싫어하는 애 앉혀주고 앉힌 다음에 입도 벌려주고 입안에다 밥이랑 반찬을 적정한 비율로 잘 섞어서 맛있게 올려서 입안에다 넣어주고 그 다음에 턱을 붙잡고 씹어서 넘기는 것까지 물을 넣어줘야 되는 상황까지 온 게 아닌가. 정말로 멱살을 잡고 가야 되는, 잡고 성적을 올려줘야 되는 게 당연해지는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학원 경쟁이 심해지면서 경쟁이 심해지면 당연히 가격 압박과 서비스 압박이 같이 들어오잖아요. 가격은 고정이니까 서비스 압박이 훨씬 심해진 걸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놓치고 계신 분들이 혹시나 있으실 수 있는데, 수행평가에 대한 수요가 조금씩 특히 학군지의 최상위권 또는 관심이 많은, 학생들에게 관심이 많은 학부모들 위주로 수요가 조금씩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신 강사인데 왜 수행평가를 안 봐줘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내신 안에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행평가 3개가 합쳐가지고 내신 성적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간 30, 기말 30, 수행 40으로 퍼센트가 나눠져 있는데, 그러니까 수행평가를 봐주는 게 아주 당연해질 것 같아요. 앞으로. 그래서 혹시나 수행평가 생각 안 하고 계셨던 분들이 계시면, 또는 학생들이 요청하면 조금씩 도와줬던 분들이 계시면 아예 대놓고 어차피 해야 되니까 대놓고 수행평가 완벽 대비라고 써붙이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어차피 할 거라면. 영어 선생님들이 이거 수행평가할 때 영작이나 이런 거 걸리면 되게 골치 아프잖아요. 애들 다 AI로 생성해서 갖고 오는데. AI 없을 때도 팝업으로 막 돌려서 갖고 왔는데. 자, 그래서 수행평가에 대한 수요도 조금씩 증가하는데 아마 내신 강사라면 중간고사 대비, 기말고사 대비에 더해서 수행평가 대비도 같이 다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시장이 움직이는데 교육과정 개편이 급격하게 된 경우, 뭐 7차, 뭐 6차 과정, 7차 과정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이 과정이 한번 진행이 될 때마다, 진행이 돼서 시장에 안착이, 변화가 돼서 시장에 안착할 때마다 항상 1타 강사들이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시장 지배적인 학원들이 다 바뀌었고요. 입시제도가 바뀔 때마다. 그리고 강사들 중에서 예전 입시제도일 때는 그저 그랬던 평범했던 강사가 새로운 입시 과정 오면 갑자기 라이징 스타가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거꾸로 이전 교육 과정에서 아주 잘 하던 강사들이 교육 과정이 바뀌었는데 크게 뭐 가르치는 내용이 크게 바뀐 것 같진 않아. 특히 수학 같은 경우 뭐 단원만 조금 바뀌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르치는 방법들을 그대로 진행을 했는데 학생들이 갑자기 급격하게 떨어지는 경우들이 진짜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선생님들은 요번 중간고사 이후에 고1 학생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것을 좋아하고 어떤 것에 반응하고 학부모들이 어떤 것을 중요시 여기고 학생들도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커리큘럼을 짜야 되고 어떤 식의 교재를 줘야 되고 수업 시간에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해야 되고 어떤 비유들이 통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본인이 수업하면서 면밀하게 관찰하셔서 조금이라도 바꾸셔야 됩니다. 또는 최적화시키셔야 됩니다. 예전에 수능 6차, 5차, 7차 넘어갈 때까지는 강의력이 짱이었어요, 강의력. 수업 잘하면 그냥 짱이었단 말이에요. 최고였어요. 노량진 단과가 지배하던 시절에. 자, 그러다가 온라인 세대로 메가스터디 뭐 이런 게 생기고 이제 좀 바뀌면서 학생 관리가 핵심 요소가 되면서 학생들 신경 써 뭐 다이어리 쓰는 학원부터 시작해서 다이어리에 그다음에 클리닉에 뭐 이런 것들이 생기던 시장이 들어오면서 동시에 컨텐츠가 핵심이 되는 수능 시장이 생겼고요.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교육 과정이 개편되면서 바뀌면서 시장 전체의 트렌드가 흘러간 겁니다. 그럼 이 다음은 뭘까요? 이 다음은 지금 바뀌고 있어요. 지금 1학년부터 바뀌고 있어요. 이 다음은 뭘까요? 이 다음은 무엇이 될지는 저도 예측은 뭐 이거저것 해볼 수는 있지만 여기서 얘기할 만큼 그렇게 확신이 있진 않아요. 선생님들이 찾으셔야 됩니다. 자, 어떤 답이 됐든 찾으셔서 거기에 맞춰갖고 변화해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번 세대, 이번 교육과정 개편으로 바뀌게 될 이 시장에서 승리자는 선생님들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